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의를 맡은 선영학입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ESG 경영, 우리금융그룹의 A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기업들을 살펴봤죠? 외국계 기업, 또 우리나라 기업. 그런데 특히 이제 우리금융그룹의 ESG 경영을 3차시에 나눠서 하죠. 좀 많이 한 것이죠. 자, 그렇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 특히 이 ESG 경영에 이 금융그룹들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접 고객을 상대한다든지 그런 맥락, 특히 이제 간정노동자들이 뭐 근무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그룹의 ESG 경영은 꽤나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금융그룹을 사례로 하여 계속 마지막에 ESG 경영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뭐가 ESG란 살펴봤죠?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해서 특히 이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기업이 지속가능 성장을 이루기 핵심 전략이다. 이해관계자 가치 실현과 기업의 장기적 발전에 필수다.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가치, 이걸 균형 있게 하자. 특히 이제 은행 같은 경우는 재무적 성과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ESG는 비재무적 가치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자, 그래서 ESG라는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금융그룹의 ESG 경영 비전입니다. 신뢰와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금융의 미래. 역시 이런 캐치프레이즈,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핵심 가치, 투명성, 이건 뭐 지혜에 해당되죠. 지배구조. 정보공개와 열린소통, 책임성, 의사결정과 성과관리, 지속가능성, 장기적 가치 창출, 포용성, 다양성과 상호존중. 이런 핵심 가치, 특히 우리금융그룹의 비전입니다. 지금 추진 목표는 환경보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금융, 사회적 가치 창출, 포용금융, 사회공헌, 포용금융, 건전한 지배구조 구축, 투명한 의사결정과 윤리 경영. 이게 이제 우리금융그룹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 추진 목표. 자, 이런 것을 가지고 ESG 경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ESG 경영 원칙을 보겠습니다. 자, 원칙 1, 2, 3, 4, 5가 있는데 첫 번째 원칙,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양상과 이사회 중심의 책임 경영 실력, 특히 이사회 중심. 이 ESG 경영에서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다. 이사회의 중요성 많이 다뤘죠. 그런데 원칙 2, 두 번째입니다. 윤리적 가치와 준법 정신 내재와 거버넌스죠. 높은 윤리적 기준과 법규 준수를 기업 문화로 정착.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금융그룹은 더욱더 요구이 됩니다. 원칙 2가. 원칙 3. 지속 가능한 가치 창출 기하.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하자. 원칙 3. 원칙 4.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자. 포용적. 포용적이고 상호 존중하는 DEI와 관련 지구시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하며 수평적인 문화를 구축하자. 원칙 5.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참. 이해관계자. 고객도 있고 주주도 있고 임직원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NGO도 있고, 그죠? 투명한 소통과 이해관계자 의견 경청 및 참여. 그래서 결국 우리금융그룹이 ESG 경영을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경영활동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또 ESG 원칙의 G,
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ESG 원칙의 지배구조, 지의 반영. 그래서 ESG 지배구조의 체계적 관리와 책임이라는 대전제 아래 밑에 내용을 보자면, 자, 원칙 기반의 이사회 운영 강조. 특히 이제 지배구조, 거버넌스. 이 지배구조에서는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또 이사회 자체가 독립적이고 다양성이 전문성 확보, 이런 이사회의 역량과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독립적이다, 다양하다. 이건 상호 시너지 효과를 이룬다 그랬죠. 이 두 가지 원칙이 결국 이런 기반이, 그죠?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ESG위원회, 감사위원회까지 운영하고, 이사의 하부 구조로서 이것도 만들어져 가는 것이고, 거버넌스입니다, 지금. 윤리 경영 및 컴플라이언스 고도화. ESG 가치를 반영한 윤리 강령 및 행동 규범 수립. 당연히 윤리 강령, 행동 규범 필요합니다. 그래서 윤리 경영, 준법 경영 필요하죠. 만약에 그런 것들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내부 고발자가 나서야 되겠지. 내부 고발 시스템 강화 및 고발자 보호제도 운영. 우리는 이런 내부 고발자를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해왔습니까? 배신자 프레임을 씌웠죠. 그렇지 않아요.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그 조직은 정화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직 정화가 안 돼요. 같은 통속이, 같은 떼거리 문화가 됐지.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지, 이게. 거버넌스 지배구조에서. ESG 리스크 통합관리, 환경사회 지배구조 리스크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에 통합시키자. 전체 포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투명한 정보 공개 체계로 봅니다. 결국 이런 ESG 지배구조, 거버넌스. 그래서 우리 금융으로는 ESG 원칙에 기반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지배구조 구축에 앞장서 버렸다.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지배구조 거버넌스라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반영, 이렇게 가야겠다라는 것이고, 역시 우리 금융그룹이 ESG 원칙을 기업 문화에 내재하고 있는데, 일단 ESG 기업 문화, 지금 우리 금융그룹입니다. 이런 또 슬로건입니다. 가치와 행동의 변화. 가치는 대단히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란 말 할 때는 가치가 좋냐 나쁘냐 이렇게 평가의 대상이에요. 가치는. 그래서 올바른 가치, 그 가치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시킨다. 이 말은 가치와 행동 변화는 올바른이란 말이 붙어야 돼요, 사실은. 그게 이제 ESG 기업 문화에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Tone from the top. 뭡니까? 맨 상위에 있는 사람. 맨 상위에 있는 사람의 의견. 또 그 사람의 윤리적 가치. 윤리적 가치 중심 문화 선도인데. 그러니까 맨 상위에 있는 사람이 이걸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금융그룹의 회장, 은행장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 가야 되겠죠. CEO 및 경영진의 ESG 경영 중요성 감독. 그러니까 이 tone from the top, 위로부터 맨 최상 위로부터의 그냥 윤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솔선수범하는 윤리적 의사결정 실천. 자, 가치와 행동의 변화라는 대원칙에서 이렇게 갑니다. ESG 인식 제고, 전 직원이 ESG 공감대를 형성해서 맞춤형 ESG 교육 프로그램 운영, ESG 가치를 반영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 그러니까 전 직원, 전사적 그 기업 전체가 수평적 소통 문화. 물론 지금도 수평적보다는 수직적인 이 소통 문화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조직들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는 바뀌었습니다.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문화 지향이라서 ESG 관련 아이디어 자유롭게 제안. 수평적으로. 물론 어떤 조직에 있어서는 수직이겠지만 그 조직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또는 그 조직이 어떤 창의력을 발휘하다든지 그런 수평적으로 가야 돼요. 심리적 안정감 보장으로 건설적 소통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가치와 행동의 변화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여러분 ESG 원칙이 기업 문화로 뿌리내려 모든 구성원의 일상 업무에 반영되도록 한다. 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대목은 ESG 원칙 기반의 투명성 확보 방안. 자, 투명성도 결국은 거버넌스와 관계되어 있죠. 투명성이니까. 원래 이제 이 기업 자체가 불투명하다거나 또는 주먹구구식 운영을 한다거나 황제 경영을 한다거나 그러면 투명하지 않아요.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또 특히 ESG 원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포괄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 공개. 예를 들어 환경에서는 탄소 배출량 스코프 1, 2, 3, 에너지 용수 사용량 녹색 금융 필요하죠. 환경에. 사회에서 임직원 다양성 지표, 산업안전보건, 금융소비자보호, 포용부. 지에서는 이사회 구성, 임원보수정책, 윤리경영, 내부 거래 변화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포괄적 이해하기 쉽게 정보 공개돼 투명하게 보고 표준 준수 및 신뢰성 제고 국내외 보고 표준 준수. KESG는 우리 한국에 있는 ESG 지속 가능한 그런 경영. ISSB는 국제 지속 가능성 기준 위원회에서 공식 의무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국제입니다. GRI,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역시 이것도 국제 기준. SASB, 이 지속 가능 회계 기준 위원회입니다. 이거 글로벌 기준이고. 그러니까 KESG는 국내 것이고 나머지는 국외 표준. 이것도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고 말이야. 거기에 맞게끔 해야겠다. 신뢰성 확보 방안, ESG 보고서 연간 1회 발행, 외부 전문기관의 제3자 검증, 내부 통제를 통한 데이터 품질 관리 필요하죠. 결국은 국내외 이런 보고 표준이 준용돼야 된다, 적용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이해관계자와의 열린, 이해관계자는 익히 은행 이해관계자는 누구였습니까? 고객, 주주, 혹은 임직원, NGO, 국가규제기관, 지역사회까지 해서 다 열린 소통 채널. 정기적인 소통이나 주주총회 및 IR. IR은 인베스터 릴레이션십이니까 이건 이제 같이 관계를 맺는 부분이고, ESG 투자자 간담회, 임직원, 협력사, 지역사 소통, 상시 소통을 열어놓자. 홈페이지 문의처 및 콜센터, 내부 고발 채널 운영, 고충 처리 창구. 그러니까 이건 늘상 오픈해서 언제라도 어떤 의견이 있으면은 소통하게끔, 또 알리게끔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된다. 투명하다는 것은 굉장히 경영하는데 ESG 경영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자, 투명성이라는 부분을 받고, 자, ESG 원칙 기반의 책임 이행. 어떻게 이제 책임을 이행할 것이냐. 책임 이행도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자, ESG 역할, 책임 및 감독 체계라서 이사회 차원. 특히 ESG의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ESG 2월의 운영, ESG 전략, 목표 승인, 이행 감독, 이사회가. 또 경영기 차원에서는 CEO 및 주요 경영진, 목표 달성된 부처의 책임을 지하들 경영지니까 실무부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이제 이렇게 보겠는데, 실무부서는 각 부서별 ESG 역할, 여신, 투자, 리스크, 인사 등 전 부서 각각의 역할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혹은 감독, 책임 이행 기반이니까. 자, 두 번째, ESG 성과 기반 관리 및 인센티브. 측정 가능한
KPI, 핵심 성과 지표입니다. 환경, 탄소 배출량, 감축률, 녹색 금융 지원액. 이건 측정 가능하지 딱 보이죠. 사회, 금융 소비자 만족도, 임직원 다양성 비율. 그것도 알 수 있죠? 지배, 부족, 윤리교육 이수율, 이사의 독립성 지표, 윤리교육. 특히 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보상해줘야 되겠죠. 인센티브 줘야 되겠죠. 성과 기반이니까. 그래서 임원 및 주요 책임자의 성과 평가 및 보상 체계에 ESG KPI, ESG에 기반한 KPI, 핵심 성과 지표를 정해서 그 달성도를 반영해서 인센티브, 보상 체계를 실시하자. 세 번째, 부정적인 영향 대응 및 구제 메커니즘, 호충 처리 시스템, 금융소비자, 임직원, 협력사,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고충 처리. 그것도 열어놔야 되겠죠. 문제가 있으면. 자, 내부 고발자 필요하다고 했죠. 그것도 보호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늘상 이 내부 고발자 그러면은 배신 프레임을 씌워서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려고 하는데 그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 시스템 및 고발자 보세요. 고발자 공고, 임명 채널 운영 및 비밀 보장, 신고자 불이익 방지 정책,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깨끗하게 조직이 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내부 고발자 같은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책임 이행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금융그룹이 ESG 경영을 해서 얼마의 성과를, 어떤 성과를 냈고 구체적인 사례가 뭐냐라는 내용이니까 지금. 자, 우리 금융그룹 ESG 성과, 경영 성과 및 사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내용인데, 자, 보겠습니다. 환경 성과 보세요.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 2022년부터 해서 계속 줄여가지고, 2025년까지 이 그래프 상에서 보면은, 이 온실가스 감축, 배출량 감축 추이가 상당히 거꾸로 가파르게 내려옵니다. 내용에서 성과적이죠. 신환경 금융상품인 녹색금융, 녹색채권 5조 원 발. 이렇게 환경을 보호했을 때 ESG 대출 상품 15종 출시, 많은 또 이렇게 대출 상품을 만들었고, 환경과 관계돼서 친환경 FT 참여, 프로젝트 파이낸스인데 3조 원 달성. 결과적으로 이런 성과를 보이고, 탄소 중립 경영 2050년 넷 제로. 2050년에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하겠다. 일단 환경에서 ESG 경영 성과를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회에서. 소셜. 금융 포용성 증진 프로그램. 취약계층 금융지원 확대 현황이다라고 해서 2022년, 23년, 24년, 25년 지속적으로 늘어나죠. 지원량. 자, 밑에 구체적으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지원, 벤처기업들은 혁신기업 성장 지원 2.5조, 이제 2조 5천억. 스타트업 협업 생태계 200개. 벤처 투자 확대 5천억 원. 자, 이렇게 금융 포용성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이런 성과를 보였다. 또한 다양성 및 포용성 강화로 여성 관리자 비율을 35%. 상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3분의 1이 넘잖아요. 장애인 고용률 3.5%. 이것도 이제 법적으로 정한 장애인 고용률이 있습니다. 그걸 훨씬 능가했죠.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의 성과를 보였다. 지금 우리 금융그룹이 ESG 경영의 어떤 성과를 지금 실예를 가지고 본 것입니다. 자, environmental, social, 그리고 governance, 지배구조입니다. 이사의 다양성 및 독립성. 자, 사회이사 비율을 75%. 엄청난 거 있죠. 대단합니다.
또 거기에 여성 이사 비율은 40%. 유리천장을 깼네요. 2월의 독립성 100%. 자, 이런 지배구조의 성. 실제로 윤리경영 내지원 임직원 윤리교육 100% 이수. 물론 금융그룹은 특히 이런 윤리교육이 필수적입니다. 사고가 잘 나잖아요. 이 금융기관에서. 윤리 현장 개정 및 내지어 더욱 이제 강화했겠죠. 부패 방지 경영이 쓰던 인증. 더 나아가 준법 문화 확산. 아까 윤리 경영, 준법 문화.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90%. 민원 처리 만족도였다. 대단한 성과 사례들이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성과 창출, 사회적 가치 시장. 이게 이제 우리 금융그룹이 실제적으로 ESG 경영 성과, 그에 따른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금융그룹의 ESG 경영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3차 시에 걸쳐서 우리 금융그룹의 ESG 경영을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 한번 지어봐야 되겠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ESG 경영. 자, 그래서 ESG 경영의 지속적 발전. 원래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그걸 원래는 ESG 경영이란 뭐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약자입니다만은 그걸 조금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은 의역한다면은 지속 가능한 경영.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론도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ESG 경영. 이게 아예 그냥 ESG 경영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ESG 경영이 지속적 발전. ESG 원칙의 기업 내재와 심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ESG에 관계된 원칙 여러 내용들을 다 살펴봤죠. 자, 그런 내용 살펴봤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ESG 원칙의 기업 내재와 심화. 더욱더 기업 자체. 두 번째. 기업 문화와 지배구조의 선순환 강화. 그러니까 기업 문화, 지배구조, 거버넌스. 근데 이제 그냥 단순히 지배구조, 거버넌스, 지배구조 그러면은 과거에는 이 기업 문화의 지배구조가 대단히 상하, 아주 그 상명하복, 위에서 명령 아래 복종 그런 형태죠. 그런데 요즘에는 선순환, 바람직한 순환,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아닌 수평적 문화. 이렇게 가는 것이에요, 또. 기업 문화가. ESG 경영이 그렇다는 거고.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인 소통. 금융그룹의 이해관계자는 고객, 주주, 많죠. 또 임직원, 또 MGO, 국가, 지역사회. 많잖아요. 이런 이해관계자와의 적극적 소통을 더욱더 키워가기도 확대하겠다. 앞으로 향후 추진 방향입니다. 국내외 ESG 규제 선제적 대응. 우리 앞서 봤듯이 우리 나라 안에 국내적인 규제 사항이 있고 또 특히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기준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규제가 이런 국제적인 인터내셔널 이런 규제에 대응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하자. 미리 하자. 나중에 이제 그런 데에서도 남녀의 의사한 게 아니라 필요하죠. ESG 데이터 품질 및 측정 체계를 고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ESG의 데이터 품질, 그 ESG의 빅데이터, ESG의 경영에 의거한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의 데이터 품질, 또 측정 체계랄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자는 것, 고도화하자는 것. 앞으로 향후에는 더욱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ESG 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미 이제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성장. 같은 맥락이에요. 그럼 그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이나 지속 가능한 미래나 지속 가능한 경영이 되기 위해서는
ESG 경쟁력 강화가 필수이다 라는 것이고, 실제 현재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데 앞으로 환경 경영이 확립되고 사회적 가치가 실현되고, 이제 환경 경영 확립은 E, 사회적 가치 실현의 S, 그다음 투명한 지배 구조는 G, ESG. 그래서 향후 지속 가능한 미래, 지속 가능한 경영,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거야말로 ESG 경영의 아주 바람직한 바람이고 결합입니다. 신뢰와 혁신으로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금융의 미래, 우리 금융그룹이 함께하겠다.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3차 시에 걸쳐서 우리 금융그룹의 ESG를 살펴봤는데 결론입니다. 이해관계 신뢰, 금융혁신, 사회적 책임, 환경보전. 자, 이렇게 해서 3번에 걸쳐서 우리 금융그룹의 ESG 사례를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또 역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부해본 내용이 ESG 경영에 대한 해외 사례, 우리나라의 또 기업들도 살펴봤고, 아예 우리 금융그룹은 디테일을 갖고, 또 그 앞에 어떤 원칙들, ESG 경영이 필요한 E, environmental, S, social, G, governance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주 자세히 살펴봤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ESG 경영의 내용 자체, 이론 자체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